2021학년도가 되죠. 예, 임용고시 보실 선생님들을 위한 임용닷컴 전공음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용닷컴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미정입니다. 앞에 교육학에 대한 설명도 좀 들으셨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가 처음 노량진에 왔을 때보다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셔서 되려 너무 많으셔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확인도 해야 되겠고 겸사겸사 나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마 재학생들이시면 기말고사 시기셔서 너무 바쁠 거고, 교육대학원이시면 이제 논문 막바지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실 거고, 아니시면 이제 그도저도 아닌 공부를 하고 계신 완벽한 수험생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혹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떤 상태시든 간에,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이 시험을 좀 덜 헤매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정보 과잉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좀 빼내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지금 받으신 프린트에 12페이지를 좀 펴볼 건데요. 우리한테 참 준엄한 현실이랄까?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약간 느낌이 막 이러실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저희 시험은 뭐 평균 한 두 자리, 한 10대 1 정도 지역마다 그 정도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되게 암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러실라나? 올해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 주자를 뽑는데 한 명 뽑는데 6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후배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나 지원을 해보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4대 보험이 되는 아주 안정적인 오케스트라 자리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500명이 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낄낄거리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똑같이 음악 전공이고, 네. 저희 그렇게 일할 자리 많지 않습니다. 10대 1은 준수한 거거든요. 뭐 그 정도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디 가서 저 이거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리들은 사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새삼스러울 것도 그렇게 엄청날 것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가이드북의 농담처럼 올해 한 해 부모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는지 보세요 얘기를 하려면 이 페이지를 보여주셔라. 나 보통 이 정도 경쟁률의 시험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이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먼저 선발 인원을 좀 보세요. 우리는 경쟁률은 신경 쓰지 맙시다. 선발 인원을 보시고, 원래 선발 인원이 경기가 참 많았는데요. 경기 좀 80명 막 이렇게 올라가던 경기가 많이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예비 공고가 5월 6월쯤에 나는데 이때서부터 굉장히 방황들이 심했어요. 방황이 무척 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야 되나 경기로 가야 되나, 두 지역 다 사실 선호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었고요. 이제 얼마나 난감한 숫자가 보이는지 보이실 거예요. 광주는 1명을 뽑아요. 근데 31명이 왔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인근에 광주에서 교사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현직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별 사람이 다 넣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30일이라는 숫자는 정상적인 숫자는 아닐 겁니다. 저라도 광주 1명 뽑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던 주부라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없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이 3명, 전남이 19명, 광주가 3명.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컷이 낮았고 전남은 서울인가 경기 다음이었죠.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전남을 19명이나 뽑다 보니까 전남에 가게 되면 일단 섬을 돌아야 된다는 위험, 뭐 별거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으로 몰려가지 요만한 광주 안에, 그 광주광역시 안에서 정말 그냥 어디라 해도
얼마 안 걸리고 출근할 수 있는 거기로 잘 못 가요. 그렇게 원서를 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저 한 명을 뽑는 거에 컷이 어떻게 될지는 매우 흥미진진하다. 예전에 서울에서도 한 명 뽑을 때가 있었는데요. 컷이 높지 않아서 되게 민망했던 적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로 이럴까 저럴까 시험 보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컷이 얼마일까 관두라.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비두십시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몇 명이나 뽑았나. 그 다음에 그 전체 인원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22명 올해 뽑은 숫자입니다. 올해 뽑을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2배수 혹은 1.5배수를 일단 뽑을 것이기 때문에 1차 발표가 나게 되면 한 300명 정도, 300명, 400명 정도 선에서 일단 1차 합격자들이 12월 31일 날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름 후에 실기 시험을 보고 다시 일주일 후에 면접하고 수업 실연을 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게 2월입니다. 저희가 요즘 11월에 시험 끝나고 나면 저는 포스트 시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포스트 시즌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이 시험이다. 그래서 11월 시험까지만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월까지, 1월 말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그 관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줄긴 줄었습니다, 인원이. 왜냐하면 지난 2019학년도에는 265명을 선발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장애까지 포함해서 한 280명대까지 됐었습니다. 장애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장애가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반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걸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다음 해로 2월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가 2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합격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역마다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학년도를 한번 보시면 2018학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65명 정도 꽤 많이 뽑았고요. 그래서 239명의 장애까지 하면 또 조금 더 많이 뽑은, 그래서 올해 조금 인원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임용시험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해마다 그런 소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줄어서 애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더 이상 뽑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보다 사실은 명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만두시는 젊은 선생님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TO는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학교가 너무 힘드셔서요. 선생님들이 명퇴 되게 많이 하십니다. 나라로 보면 그것도 명퇴하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그야말로 치킨집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국가로 보면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그래서 학교도 너무 힘들고 아마 교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간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학교에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고, 그리고 그 TO가 저희들한테 아주 100% 넘치게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또 일부를 줄여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그래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직 교사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 TO는 명퇴자 TO다 이런 이야기. 정년 퇴임도 아니고 명퇴자 내지는 이게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 숫자 정도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고, 초임 교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학기 정도는 심하게 방황을 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노량진 때가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요즘 학교는 정말 엄혹한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어요. 학교 힘들고요. 박봉이고요.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고요.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좀 그래도 오후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덮으면서 갈 수는 있는데, 혹시 부모님이 교사셔서 교사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다면 그 많은 혜택 중에 하나였던 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사라졌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직업군이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인, 지금 교사분들 퇴직하신 분들 저희 친구 부모님들 보면 뭐 한 달에 300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나오셔서 2달 모아서 여행 가시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활 수준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은퇴하신 교사분들이 누리시는 것과 보통 그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이 누리시는 거를 비교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절대 안 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참 못할 짓 하는 그런 물론 저희 세대조차도 별로 받은 게 없는데 그렇긴 한데요. 워낙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만큼 레슨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 직업에 대해서 여전히 경쟁률이나 이런 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런 선호가 그냥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셔서 학교 자체를 무척 즐기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셔요. 그런데 그건 정말 타고난 그 직업에 대한 대단한 그 열정이시죠. 저희 애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꼴을 보다가 제가 뒤통수에다 대고 한 말이, 아마 지금이 네 인생 중에 제일 못생긴 때가 아닌가 싶다. 성격도 제일 나쁘고 제일 못생긴 때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가시는 건데요. 애들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애증을 겪고 계십니다. 되게 미웠다가 너무 이뻤다가 뭐 그러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셨으면 내년이 되죠. 공부하시는 1년이 되려 덜 힘들 때일 수도 있고요. 더 어렵고 힘든 자리로,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가는 그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은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그래, 내가 10대 1도 넘는 시험 봐야 해. 뭐 그런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인원도 있지만 이거는 올해 거여서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없는데, 이쪽에 보시면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도 해마다 굉장히 너를 뛸 겁니다. 너를 뛸 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작성을 한 게 16페이지부터인데요. 임용시험을 11월 23일 날 봤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보고 그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몇 군데 특강을 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특강 섭외가 미리 와도 시험 끝나기 전에는 나한테 말 붙이지 말라고 뭐 이래가지고 시험 끝난 다음에 몇 군데 가면서 오늘 날짜를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을 한다. 제발 오너라. 제발 오너라는 학원 PR하자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오늘 오셔서 혹시 오후에 시간 되시면 이 근처도 좀 다녀보시고, 뭐 근처에 있는 서점 뭐 이런 데도 좀 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이 요즘 들어서 부쩍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맞은편에 깨끗한 수산시장도 생겼고, 스타벅스가 작년에 처음 입점이 되었고요. 노량진 스타벅스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놀랬는지 하나 더 생겼어요, 저쪽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스벅이 들어오는 동네다라고 하면서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올해 노량진에 있으면서 도대체 스벅도 안 생기는 동네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씀씀이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다녀보시면서 이곳이 있을 법한가 어떤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와서 바로 고시원에 방 잡고요. 너무 외로워서 울며불며 지내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량진에 오시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물론 아침에 슬리퍼 지지 끌고 강의 들을 수 있는 거 최고 좋은 점인데, 실기 같은 거 연습하려면은 외부에서 다시 연습실을 구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따라 붙고요. 그리고 정말 음식이 별로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찾아 먹는 거를 하기가 그리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량진으로 바로 오신다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시라고 했었어요.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동네를 좀 돌아다니시면서 아주 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겠다라는 분들은 뭐 한 대전 정도 사시는 분들은 KTX 타고 수업 있는 날만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뭐 금요일 날 오셔서 뭐 지인의 집이나 뭐 친척 집에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까지 수업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수업을 금토를 붙여놓는 이유가 힘드실 텐데도 몇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 오늘 보고 땡이다.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 원서를 내는 중간에 막 경쟁률이 나오면 무슨 익명 카페 막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누구는 얼마래, 뭐 어느 지역은 얼마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날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대학 눈치 작전 하셔가지고 붙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눈치 작전을 성공을 해서 붙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작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실 게 없고요. 그냥 내가 가야 되는 지역을 가십시오. 이따가 잠깐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2월 31일 날 1차 컷이 발표가 되면 여기다가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서 점을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곧 학원에서 요 칼라 파일 정도는 올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서 이 한 칸들이 5점씩인데 엄청나게 꿀떡거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건 지역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한 시험을 같이 봤는데 내가 A라는 지역을 썼으면 떨어지고 B라는 지역을 썼으면 붙고 하는 점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한결 같은 건 이런 거는 있어요. 위로 지금 두 개의 선이 딱 떠 있을 텐데요. 파란 선 두 개로 보이시는 거 두 선이 2015년하고 2019년이에요. 2015학년도하고 2019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2020학년도니까 표에도 없고요. 2015하고 2019는 시험 보고 나오면 수험생들 입에서 탁 나오는 말, 야, 이래서 변별도가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애. 그러면 영락 없어요. 그러면 위로 막 올라가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나 뭐 앉아서 나 실수한 거 너무 많아. 나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시험은 쉬웠고 나는 계속 바보 같은 실수를 했고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2019년 서울 컷이 80입니다. 작년도 서울 컷이 80이었습니다. 80이면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합쳐갖고 8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실수라는 게 거의 없고 한두 개 정도 몰라가지고 약간 삐그덕한 정도? 그래야 전공에서 한 70 받고 교육학에서 15 정도 받아서 85 그러면 컷위에서 5점 겨우 높은 거예요. 5점 겨우 높은 그 상태가 되는 거죠. 85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럼 100점 만점 시험에 15점 깎인다. 괴상한 사람들인 거죠.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85를 받아 적으면서도 와, 너 진짜 너무 잘했다. 근데 심지어 작년 교육학 되게 어려워서요. 11점 막 이랬어요. 11점. 8이 과락이에요. 8이 과락인데 11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점수를 전공으로 채웠으니까 전공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90 넘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90 넘는 분들 중에 그러면 다 붙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90을 넘겼는데도 컷이 80이었는데 91, 2를 맞았는데 91, 2라는 점수를 들고 경기도에 거의 상위권으로 붙은 선생님이 물론 계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는 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88, 85 이런 점수들이 정말 질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80, 근데 뜻밖의 경기가 76, 뭐 이렇게. 그럼 한 79나 78이나 이러면 억울하지는 않지. 76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78짜리들도 되게 많은 겁니다. 서울 78. 내가 경기를 쳤으면 붙었을 텐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당연한 건 하나예요. 그냥 내가 어디 살지 빨리 결정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서울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아주 미세하지만 서울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이것도
TO가 서울이 뭐 한 20명 되고 경기가 80명 이렇게 돼버리면 알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해마다 너를 뛰고요. 서울이 최근에나 많이 뽑았지 예전에는 그리 많이 안 뽑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뽑았을 때는 경기가 되려 압도적으로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 이런 정도구나. 이렇게 너를 뛰는구나. 지역 간에도 너를 뛰고 해마다도 너를 뛰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6년이요. 지금 줄이 끊어진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게 2016인데요. 줄이 끊어진 건 아예 그 지역에 한 명도 안 뽑아서 끊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죽어라 대전만 준비했는데 대전을 한 명도 안 뽑더라. 가능한 이야기죠. 왜 죽어라 대전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시창 청음을 안 보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시창 청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대전만 했는데 대전 안 뽑더라. 그런 일이 생기고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 보시면 대전 압도적으로 높은 데 많습니다. 대전, 세종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공무원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서 꼭 세종에 사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죽어도 세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컷이 확 올라가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왜? 라고 하는데 실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정들 때문에 뽑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 어떤 지역으로 확 몰리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보다 더 높은 컷들이 만들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2016 제일 낮다. 2016도 어려웠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었어요. 2017년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2016보다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워낙 2016년이 그래 놓고 나니까 그 해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2018년도 어려웠는데 또 조금 올라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2019에 다들 나와서 멘붕인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나는 한 마라톤을 뛸 줄 알고 뛰었는데 한 30km 뛰니까 됐다고 한 것 같은 그런 그 찝찝한 느낌으로 시험을 본 거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컷은 이렇게 올라갔고 2019년 그 상태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설명회 때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올해 되게 힘들 거다. 난 2019년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쉽게 나오면 알게 모르게 수강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면 안 나와 이런 거 마음속에서 걸러요. 쓱쓱 걸르면 왜 저렇게까지 길게 수업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 막 이러면서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벼락이 한번 또 떨어지죠. 올해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해야 되는가 보다. 또 그러시지 않을까요? 올해 쉬운 시험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또 어딘가에서 걸릴 텐데 당연히 2019 같은 높은 그래프는 안 그려질 거고요. 2016만큼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아마 중간쯤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그래프들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지역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걸 꺾은 선으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건가 했더니 2019년에 아니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디를 봐야 될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뭐 해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실 거 그리고 이따 저희 실기 선생님 오실 텐데요. 실기 학원을 관장하시는 저희 시창청음 선생님이 오실 텐데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실기 내가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실기 혹은 11월 달까지면 극복할 수도 있겠다 싶은 실기와 내가 살 곳을 잘 조율을 하셔서 지역을 2개 혹은 3개 정도 잡아놓고 거기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를 놓고 왔다 갔다 한다. 초수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반주를 해요. 근데 경기는 코드 반주를 해요. 코드를 주고 코드에 맞춰서 반주를 해요. 그럼 다르죠? 경기는 단소를 보고요. 서울은 민요를 아주 세게 봅니다. 서울의 민요 수준은 이미 판소리하고 시조가 나왔을 정도까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쪽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킨다면 경기, 단소를 불고 이러는 쪽으로 물론 경기도 민요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덜한 것은 경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전국에서 시창청음이 2지역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기는 시창이 폐지되었습니다. 경기는 시창이 폐지되었고 서울은 뭐 시창청음이 여전히 어렵고요. 마디 단위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 하나 틀리면 그냥 훅훅 날아가는 식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죽자고 하는 거 외에 이 널뛰는 난이도와 널뛰는 컷과 지역 간의 차이와 이 모든 거를 어찌 해볼 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신 지원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게 수험 기간을 가장 줄이는 겁니다. 이 소신 지원에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시게 될지도 굉장히 많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희 후배가 저보다 한 2, 3년 어린가? 예, 이제 뭐 거의 중견 선생이 됐겠죠, 학교에서도. 근데 아직도 새집 살림을 합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자신은 경기도에서, 남편은 되게 잘 나가는 직장인이어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가끔씩 모이고 셋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심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끔 상담을 오는데 집은 제주도예요. 근데 서울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초봉이 한 160 정도 된다는데 서울에서 집값 내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막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합니다. 저는 물론 보너스도 있을 거고 뭐 상여금도 있고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주거비를 치르면서 사느니 그냥 가족들과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주변에도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 지역 수석. 예. 근데 너무 시험을 잘 보셔갖고 그냥 우리들끼리 안 아까워 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저희 조교였던 분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노량진 있어 보면서 서울 사는 게 너무 싫어졌다.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험을 받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실기와 먼저 면밀하게, 그래서 오늘 해보시라는 것도 그거예요. 이 자료들 보시면서 실기가 어떤가, 어떤 정도 난이도에서 나온다고 하나, 그래서 다음에 저희 실기 선생님 오시면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까요? 되려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으셔서 시험지도 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서양음악 이론을 전공을 했고요. 서양음악 이론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마쳤고 음악사 부전공하면서 참 운이 좋았어요. 저희는 석사 마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절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들어온 강의 의뢰에 이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받았더니 국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단 났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보면서 정간보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현재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저는 국악 문제가 더 쉬워 보일 때가 꽤 있어요. 그 정도예요. 국악하고 서양음악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요. 국악이 차라리 나은데? 물론 제가 처음 노량진 들어왔던 시절부터 지금은 문제 길이가 일단 길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보들이랑 그림들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번쩍하면은 무슨 땡땡 의궤라고 해갖고 뭐 정조시대에 해서 무슨 잔치에 병풍 그림이 이만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하면서 문제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딱 주어졌다라고 하면 공부 좀 한 수험생들은 이게 어느 책에서 나온 무슨 그림이고 무슨 악곡인지 다 맞춰요. 그걸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길어지고 있고요. 옛날 문제들처럼 수제천 연음 형식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수제천은 나오고 있고 수제천을 무슨 무고 춤추는 거나 처용무 춤추는 거나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주고 해서 악보 하나, 그림 하나, 뭐 그 악학교범에 나오는 설명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점점 길게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악의 난이도가 서양 음악보다 되려 낫다,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서양 음악 전공이세요. 당연히 대부분이 서양 음악 전공이신데 국악 전공과 서양 음악 전공이 국악 이론을 공부를 한다.
실기 말고요. 이론을 공부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나는 서양음악 전공인데 쟤는 국악 전공이어서 훨씬 더 제가 유리할 거야 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친구들은 국악 이론, 국악 작곡 했던 친구들이고요. 사실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당히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국악 이론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보던 악보가 아니면 이렇게 옛날 문헌에서 나오는 악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요즘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도상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서양이고 국악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되게 유행하고 있는 학문의 이름이 바로 도상학인데요.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안에서 무언가를 맞춰내는 것들, 아니면 그림 아니고 뭐 조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지금 서양 음악에서도 아주 강세고 국악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세예요. 근데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해서 단줄로 나오는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림을 붙이고 문헌을 붙이고 악보를 들이대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런 그림 보는 거에 유독 도표나 이런 거 보는 거에 아주 좀 취약하신 분들이, 그건 적성이니까 있기는 한데요. 이거 역시도 보시면서 극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서양 음악하고 국악하고 교과서에 있는 악곡을 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대충 개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반도 안 돼요, 국악이. 근데 서양 음악은 보통 교향곡 하나 나오면 악장 4개, 모티브들이 다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흥얼흥얼 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 제가 신서유기 보다가 한참 웃었는데 뭐였지? 헝가리 무곡이 나온 거예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근데 너무 머릿속에 입력된 게 많아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아니라 드보작의 슬라브 무곡 아닌가?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드보작의 슬라브 무곡 뭐였지?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악은 그에 비하면 종류도 작고 변화도 작고 결정적으로 작곡가가 없더라는, 국악곡은 작곡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덜 헷갈립니다. 그러니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외우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익혀지실 거예요. 지금은 기출문제 중에 뭐 요렇게 생긴 뭐 눈사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장식음 막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 라고 하실 텐데, 단소를 한 2달만 물어보시면 얼핏 해결이 또 나요. 그리고 나는 단소를 안 배우고 민요를 배워서 이걸 잘 못하나? 라고 하시면 그것도 외우노라면 금방 다 외워지실 거여서 정말 국악 때문에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국악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낫습니다. 많은 합격 수기들에서 얘기해요. 나중에 되니까 국악이 낫더라. 차라리 국악은 보던 데서나 나오지 이거 서양 음악이 더 큰일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드린 거는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림 많이 나온다. 문헌들의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좀 넘어가고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서양 음악사입니다. 서양 음악사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 노틀담 악파에 대해서 쓰시오 같은 대학 음악사 시험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죠. 이런 시험들이 나옵니다. 위에 게 2014년 시험이고요. 얘가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시험인데 지금 이때는 이 악보를 읽을 수 있는가를 안 물어봤어요. 근데 요 올해에는 저 악보를 도레미파로 읽을 수 있는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기출을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기출 분석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갖다 놓고 풀어요. 그런 다음에 답이 맞으면 아싸 이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출 분석이야. 그건 기출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하면 이 악보를 읽을 수 있는가? 읽을 수 있는가? 이 악보에서 다시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 이런 악보들까지 같이 나옵니다. 혹시 대학에서 음악사를 이 악보를 읽으실 정도로 배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악보를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음악사를 하셨다면 그 학교는 대부분 음악사 학점이 한 6학점 내지 8학점은 돼야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음악사가 온통 다 해봐야 4학점이다. 시대 얘기해주기도 바빠요. 이건 제가 경험이고요. 저는 6학점이면 낭만까지밖에 못 가르칩니다. 낭만까지밖에 못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제발 작곡가 애들 현대음악 기법 이런 수업 좀 들어가서 꼭 마저 해. 왜냐하면 이걸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얘들이 교육대학원 시험도 못 보고 임용시험도 못 볼 정도밖에 진도가 못 나가니까 임용시험은 이 정도 깊이까지 나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양음악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중세하고 현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오늘 중세 문제로만 일단 드려봤어요. 마쇼라는 사람의 노틀담 미사, 마쇼의 노틀담 미사라고 하는 것이 잠깐 나오면서 아이솔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는데 요건 올해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이솔리듬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이솔리듬에다가 플러스 이게 12음 기법하고 뭐가 비슷하니? 이렇게 묻는 게 나온 거죠. 이거 사실 이 정도 되면 대학원 구술시험 같은 거? 저희 후배가 대학원 구술시험을 보고 나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저희 선생님 시험에 나한테 바로크 음악하고 재즈의 공통점을 말하래. 뭐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그래서 구술시험이 당황했겠다. 근데 즉흥이잖아. 그랬더니 즉흥 가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미리 정한 순서대로 반복 그거거든요. 미리 정한 순서대로 반복.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 문제로 내고 있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음악사를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잘라갖고 보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대학에서는 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도 좀 이따 교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화성학. 상담을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상담하러 오신 어떤 분이 저는 화성학을 다 놓치고 나머지만 맞춰서 붙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못하십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성학 못하시고 임용 못 넘어가십니다. 당연한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성학을 전혀 못하고 손도 못 대는데 내가 임용시험 1차를 붙었다. 2차에서 안락하게 붙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땐 10점 정도까지 배점이 되고요. 아무리 안 나와도 화성학 관련 문제는 5점 정도 됩니다. 근데 화성학은요. 화성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성학은 18세기 대위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푸가나 인벤션이 화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대위고 대위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화성학을 알아야 전격 종진이 반종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소나타를 분석을 하든 론도를 분석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올해 론도 나왔습니다. 소나타가 해마다 나오다가 올해는 론도였습니다. 조성 분석을 못하는데 론도를 한다? 없어요. 왜냐하면 론도는 A, B, A, C, A인데 B하고 C가 관계조로 가거든요. 올해 그거 맞추라는 거였어요. 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 모르는데 화성학이 되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정말 서양음악에 걸린 점수의 50%까지는 화성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양음악이 한 절반 정도는 화성학이고 절반 정도 음악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고 보셔야죠. 화성학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성학 학교에서 무얼로 배웠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화성학 풀면 되잖아. 근데 화성학 사성풀이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답안지가 말입니다. 답안지가 5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 과목 공통 답안지여서 그냥 줄 쳐져 있어요. 그래서 화성을 되게 어떻게 묻느냐면 분석한 기호를 적거나 그 다음에 사성풀이를 완전히 푼 다음에 어느 성부에 들어갈 음이름을 적게 하거나, 근데 사성풀이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 시험 때문에 화성학이 뭐가 나오냐면 화성의 기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성의 기능.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화성학을 기능 화성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로 기능을 물어요. 이를테면 이 해 같은 경우에는 점원 6가 5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점원 6의 기능을 묻습니다. 딸림 화음을 수식한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딸림 화음을 강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왜 점원 6에서 5도로 바로 못 가는지 설명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 병행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소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비화성음이 나왔는데요. 페달 포인트, 지소금, 페달 포인트가 나왔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화성의 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화성의 기능은 일단 화성학을 잘 하시면 학원에서 배우셔도 돼요. 저희가 계속 그거 글쓰기를 시켜요. 화성에 대한 글쓰기. 분석뿐만이 아니라 몇 도에서 몇 도로 진행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작곡 전공이고요. 뭐 학원 화성학을 들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화성학에서 우리가 화성을 잘 풀고 기호 안 틀리고 그러면 휙휙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화음에서 이 화음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통주저음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통주저음인데 분석을 해보면 5도의 2사에서 5도의 2사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1도로 해결이 될 텐데 절대 그냥 1도 근음 위치로 안 가요. 1의 6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숫자 저음 형태로 바꿔갖고 문제를 냈었어요. 그런 거 설명하셔야 되는 시험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성학 무척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왔는지 그냥 잠깐 확인하시고요. 교육론 제일 걱정이 많으시죠? 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그 임용고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보고 나면 약간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과 현직 교사분들과 많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셨다더라.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육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일단 달달 암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암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기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은 암기입니다.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혹은 시험 보기 전에 어느 교수님 이야기가 딱 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랬습니다. 괜히 좀 말이 일찍 돌아가지고 그래서 누구 아니냐 그랬는데 놀랍게도 교수님 이름 두 사람이 딱 뜬 건 좀 드문 일이었어요. 교수분 두 분이. 그래서 그냥 이게 맞는 소문이라면 심상치 않다. 이게 맞는 소문이라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뭐 철학, 심리학 막 이런 쪽과 관련된 분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그러면 교육론이 약간 답이 애매모호한 철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몇 점인지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어떻게 채점했는지 모르는 게 맞은 게 약간 모호한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쓰면 부분 점수를 얼마나 줄지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몇 개 끼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시면 교육과정보다는 교육론에서 많이 나오고 올해 코다이도 나오고 고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수법스러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철학 문제도 나오고 하면서 아무래도 교육과정 나온 해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해마다 누가 들어가셨는지를 쫓아다니면서 알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별 소용도 없고 그 누구 들어가셨다고 그분 쓰신 책 다 뒤집어서 성공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들어가신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시던 어떤 분이 그 교수님이 또 없어지셨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을 11월에 혼자 읽고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분이 원래 어떤 피리어드 전문이셨거든요. 어디 전문이셨는데 거기 빼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 정말 그분 들어가신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원래 안 내시던 분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귀가 어지간히 두꺼워지 팔랑귀는 노량진에서 하여튼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간단합니다. 교육론은 읽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유치한 말로 쓸 수 있어도 좋으니까 내 말로 써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그냥 짤데없이 외워야 됩니다. 죽어라 외워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저희들끼리 뭐 밥 먹으러 가서 숟갈을 돌리든 러시안 룰렛을 하든 간에 두 줄 외우고 획 돌려가지고 너 이렇게 해갖고 지명을 하든지 해서 막히지 않고 서로 나올 정도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이 있고요.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이 있고요. 뭐 음악 감상과 비평도 있고요. 음악 연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큰 타이틀만 4개거든요. 근데 정말 막 여기저기서 찌르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걸 외워야 뒤에 걸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서 누가 툭 치고 들어가서 물어봐도 다다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올해 교육 과정 잘 안 나왔다고 또 거봐 이러지 마시고 내년에 또 교사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교육과정을 항상 좀 옆에 끼고 계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 있어서 저기서 말씀드리는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일 수도 있지만 현직 교사이시면서 석박사를 밖에서 공부해갖고 오셔가지고 언제 뭐 대학에 어플라이 하셔도 교수님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 수석 교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막 활동도 하시다가 어떻게 출제위원회 선정이 돼서 들어가시면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응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내시거든요. 그때 교육 과정이 어설프게 외워져 있으면 문제를 응용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일단 교육 과정은 암기하시고 교육론은 좀 이해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앞에는 많이 뺐는데요. 별로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잘 챙기지도 않고 제가 무슨 적중 문제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뭐 사실은 많이 잊어먹기도 하고 그걸 찾겠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저는 수업 실연을 봐요. 거의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갖고 오시는 분들 수업 실연을 보면서 학원에서 굉장히 말리죠. 기껏 수업 실연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봐주는데 밖에 나가서 개 무섭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정말 심하게 뭐라 그러거든요. 아니 뭐 와서 이상한 소리들을 가끔 하니까요. 정말 전설의 수업 실연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국거리를 배웠다 그러더니 오늘 배울 것은 국거리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기도 하고 엘리제를 위하여를 가르치신다더니 아빠 차가 후진을 할 때 이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뭘 하시는데 차가 후진을 할 때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오냐? 그래서 옛날 쓰레기차 뭐 이런 게 주로 그런 소리를 내면서 후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말을 좀 해봐. 이러느라고 저는 너무 바빠서 사실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적중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쓸 틈도 없었고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합격자들이 한두 개 찾고 뭐 누가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를 하고 오셨다면은 뭐 오늘 설명회는 저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을 거고요. 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화성학과 친해지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화성학 시창청음과 친해지자예요. 그리고 화성학 시창청음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얘들이 정말 죽어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바빠요. 특히 3월쯤 되면 눈이 돌아가게 바빠요. 근데 내가 화성학을 1개 정도 풀어야 되고 시창청음을 몇 개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 머릿속에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 운동 못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정말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게 너무 바쁘고요. 또 안 늘잖아요. 얼만큼을 해야 요만큼을 늘지 모르겠는 이거를 하기 위해 내가 공부를 하면 책을 수십 장 읽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화성학과 시창청음을 못하시면 고득점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고 시창청음을 못하면 지역 선정이 확 어려워져요. 지역 선정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예 없는 지역으로 가고 싶거나 상대적으로 시창청음이 쉽다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수도권에 산다고 하는데 본인과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가셔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 아, 그럼요. 뭐 당연히 그럼 거기서 사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면 본인의 선택의 폭을 너무 줄이는 게 돼서 화성학 시창청음입니다. 대위법 걱정하시면 대위는 급하면 다 하시게 될 거고, 또 대위가 푸가하고 인벤션 같은 18세기 대위는 화성학 영역에 들어가 있고 형식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업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까마득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건 화성학이다, 시창청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선배가 붙어요. 마음이 엄청 급해요. 언니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그래갖고 막 만나요. 그리고 나면 선배가 아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쯤 책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도 그러실 거고 아마 오늘 오셔서 이 노량진 돌아다니시면서도 그럴 텐데 사야 된다는 책은 일단 다 사고 보고, 예, 너무 카드를 가지고 용감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예, 이게 개론서 맞습니다. 이게 개론서가 맞는데 조금 순서 두고 읽으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먼저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음악교육의 기초와 음악교육학 총론은 일단 수험생이면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야 되고 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3월까지 이 책을 접근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나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3월까지 얘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3월에 사셔도 돼요. 이 책들이 절판될 일은 절대 없고요. 많은 대학들하고 대학원에서 쓰고 있는데 어느 책이 또 새 판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기다리시고 3월 달에 사셔도 됩니다. 개강할 때는 무조건 결판이 날 테니까. 3월에 개강할 때는 새 판이 나오든 어쨌든 결판이 날 테니 좀 기다리셨다가 구입을 하시고요. 교육과정은 학원에서도 드릴 거고 교재 안에도 끼어 있을 거고 뭐 어디서 보셔도 되니까 교육과정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화성학인데 이제 드릴 말씀이 여기에요. 저도 그 책을 공부를 했었고요. 백병동 화성학이라고 하는 우리 불멸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죠, 그 책은. 저는 다른 학교를 나와서 저희 교수님이 어느 날 매우 화가 나셔서 출판사 사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왜 그 교수님 학교에서는 백병동 화성학 같은 책이 안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돋구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화성학 책을 내시겠다고. 그 순간 모두 도망가는 분위기로 이 일을 어떡하나, 누가 저 짐을 떠맡을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그날 하루 그렇게 분기탱천하셨지 결국 못 만들고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이러고 갔는데 백병동 화성학이라는 책은 화음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독일식 책이고, 그리고 백병동 선생님이 유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과 독일 상황에서는 그 책은 최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문제는 기능을 설명하는 쪽이 좀 약합니다. 화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보시는 책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병동으로 레슨을 받으시거나 백병동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기출문제 같은 거를 답을 하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근데 백병동 화성학 책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길게 안 돼 있다라는 게 눈에 띄실 거예요. 그 대안 같은 책이 지금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둘 다 예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바로 여기 사장님이 서울대 이론과 나오셔서 음악 이론과 나오셔서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아시는 분이 마침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계셔서 같은 계통의 책이 두 권이 나왔는데,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은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연주자를 위한입니다. 그래서 사성풀이가 없습니다. 아예 사성풀이가 없고 저희는 1, 2월에 이걸 교재로 쓰게 될 텐데요. 뒤에 답지도 붙어 있습니다. 위에 답지도 붙어 있고, 근데 답지까지 붙어 있는데 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답지는 굉장히 이론가들을 위한 답지인 경우가 많아서 답지가 잘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문제를 풀면서 사실 화성학 책의 악보하고 악보 사이에 긴 글이 있으면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 긴 글이 지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화성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5도의 이사화음은 절대로 근음자리로 넘어가지 않으면 2대 6화음으로밖에 진행을 못한다, 이런 설명들이 그 책 안에 있어요. 읽어서 바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독학을 하시겠다고 하면 오케이, 답지하고 같이 맞춰보시면서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수업을 들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밑에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영한 한미숙 선생님 책이고요. 이 두 분은 예종에 계십니다. 이 책은 예종 학생들이 6학기 동안 배우는 책이고요. 한 학기씩 패스를 못하면 다음 학기로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연주자를 위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종 학생의 6학기 이렇게 되니까요. 책의 문제 분량과 사성풀이 들어있고요. 사성풀이가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책에 너무 오선이 좁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풀기가 그래서 다 옮겨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입니다. 사성풀이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라고 해도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다만 조금 좀 걱정이 된다면 아마 이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은 화성학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 좀 도와주어야 될 거예요. 이 책은 다 이렇게 써요. 다 대문자로. 7도도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쓰세요. 이게 미국에도 그 음악 이론계 굉장히 큰 두 분이 계시는데 샤크터 뭐 이런 분, 레스터 이런 분들이 계시는 동부 쪽은 이쪽을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계시는 코스카라는 선생님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기보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기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위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대위가 마지막 시험에 나온 게 2009년도였고요. 10년을 대위 수업을 합니다. 그래도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수업은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줄여서 몇 가지만 딱 그냥 끊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음악사 책인데요. 오늘이 12월 14일 언제 기말 시험이 끝나시는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서양음악사 진짜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서양음악사가 싫어요 라고 하시면 민은기 이남재 몇 분이 쓰신 음악 세계에서 나온 서양음악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교재로 쓰는 학교도 좀 있던데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읽어요.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모차르트가 저 황제하고 별로 사이가 별로인 건 아니었죠. 어쨌든 살리에리한테 밀렸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코너 읽어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이걸로 임용 준비를 한다? 아유 천만에요. 얘기도 안 되는, 절대 얘기 안 됩니다. 여기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모차르트의 중요한 오페라 같은 거 이야기할 땐 두어 작품 정도 제목만 이야기하고 악보 없을 수도 있고 악보 하나 잠깐 4마디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시험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아무것도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책처럼 한번 읽어보시겠다면 예 추천. 그리고 조금 읽는 깊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보일 만한 책은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책. 저 책은 교재로도 되게 많이 쓰고요. 수험생들끼리 스터디에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책은 본문이 2권, 선곡집이 3권, 5권이에요. 본문이 2권, 선곡집이 3권, 5권이고요. 저 책만 보고 임용을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그냥 야박하게 한 80% 준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0% 준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맞춰보십시오. 뭐 이런 정도? 정말로요.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보다 기출이 들배를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80%는요. 책 2권 플러스 선곡집까지 5개. 그래서 선곡집을 놓고 이거는 말이죠. 몇 세기에 무슨 누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라고요. 올해 여기서 아까 보신 그 14세기 아이솔리듬 그 곡 있잖아요. 곡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책에서. 근데 뭐 이 책뿐만 아니라 그라우트 딸린 책에서도 있는데 국내 책 중에서 고르면 거기서 나왔어요. 다만 그걸 12음기법하고 완성해서 4점을 모두 받아야 되는 그 점수를 커버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 책에 있어요. 그렇다면 들배예요. 그러니까 들배를 보신다면은 들배 책 2권의 내용과 선곡집 3권까지를 커버하신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라우트,
처음에 저 들배를 만드신 분들의 목적이 그라우트로 수업하면 좋겠지만 대학에서 그라우트로 수업을 해나가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우트를 혼자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2번 해보신 분들, 한 해, 2회 정도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라우트 일독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초수생들한테는 크게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길이란 책이 있는데 학원에서 음악사 수업을 어느 정도 급에서 해요? 라고 하시면 그 학원에서 저희는 그라우트를 메인 텍스트로 해놓고 들배하고 두길에 나오는 악보를 붙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가 제일 많죠. 책 3개를 털어가지고 악보 주고 뭐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가끔 그 밖에서 나와서 속을 뒤집는 일들이 몇 번씩 생깁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만약에 그냥 커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본 악보가 나와서 당황하시거나 그런 일은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혹시 노량진에 있는 용봉서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또 검색해 보시고 용봉서적 이름도 어렵게 용봉서적인데 원래 되게 유명한 서점이 있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요. 용봉서적이라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데도 좋고 아니면 그 뭐 카페 같은 데서 한번 구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학교에 있는지 한번 보셔도 돼요. 사대라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번 2015 교육과정이 아니고 2009 교육과정에 음악 이론 교과서 신현남 선생님이 쓰신 교학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2009 교육과정 아니면 그 앞에 2007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나온 음악 이론 교과서를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사 교과서도 괜찮습니다. 음악사 교과서도 괜찮고 음악 이론 교과서도 괜찮은데요. 이번에 이 음악 2015로 오면서 책 내용이 너무 줄어가지고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큰 그림 그리기엔 최고다. 큰 그림 그리기엔 최고다. 그래서 만약에 국악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거 좋습니다. 근데 왜 책 이름이 음악 이론인가요? 라고 하면 예고 음악 이론 교과서는 서양 음악 이론과 국악 이론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량진은 참 재밌는 곳이어서 가끔 그 철진한 교육과정이 지난 교과서도 누군가가 매우 열심히 찾으면 복사본이나 뭐 비스무리한 걸 팔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있는지 책 없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고 아니시면은 나중에 관리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든지 뭐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라 제가 표현을 좀 순화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국악책이 일단 저 음악 이론 책이 있고요. 요즘은 이성천 선생님의 뭐 국악을 해결합니다. 그 책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나머지 2책이 있는데 장사훈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장사훈 선생님의 저 책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완성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최신 국악 총론이라고 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책이 나온 지도 됐고 저자분도 돌아가셨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희가 소금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는 악기가 전부 당적으로 적혀 있어요. 옛날 당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별별 5개념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 곡에선 당적을 쓰고 저 곡에선 소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당적하고 소금을 지금은 구분하지 않아. 다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책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선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은근히 악보가 오류가 많아요. 솔인데 라로 적혀 있고 막 그래서 모의고사 때 악보가 워낙 깨끗해서 장사훈 선생님 악보에서 문제를 냈는데 제가 답을 고쳐야 되는 경우를 몇 번 겪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악보가 조금씩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악보 개수는 많고 뭐 이렇다라는 점에서 장사훈 선생님 책은 아직도 상당히 우리가 유효하게 보일 책들입니다. 김영훈 선생님의 국악개론 책이 거의 총천연색으로 나와서 지금 임용의 베스트셀러처럼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이 책 읽으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악보가 너무 없어요. 악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만으로 국악 준비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김영훈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논문을 써오셨던 분인데요.
그 논문의 내용들이 인용이 돼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시다가는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가 어디 가셔서 내가 김영훈 선생님 국악개론 책에서 봤는데 정읍하고 수제처는 같은 곡이고 정읍은 1장은 남녀계면인데 2장은 태주평조로 갔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을 땡그랗게 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훈 선생님 책은 좀 국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득도를 하신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까. 예, 그래서 이 임용 수준에서 말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덜 봐야 되는 것이 좀 갈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서 남은 한 반주 동안 한번 서양 음악사 책 한번 읽어보시고 내 화성학이 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좀 해보시고 싶다면 저 조성음악의 화성진행 같은 책을 하나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은 답지가 없구나.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같은 책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랑 맞추시면서 한번 자체 진단을 해보시는 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라는 건 좀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저희 하여튼 1, 2월에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화성학을 하게 될 텐데요. 화성학은 아까 말씀드린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을 사용을 할 텐데 아니 학원에서 수업을 할 건데 나는 수업을 들을 건데도 한번 풀어보고 오와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 간단한 얘기예요. 보통은 4학기 동안 배우는 책을 8주 안에 끝낼 겁니다. 그 템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저희는 완전히 과속을 하게 될 거고요. 미리 앞에라도 좀 많이 풀어 놓으셔야 저희가 특히 첫 주에는 엄청나게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자, 딸님 치러 마시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속도를 못 잡지 않도록 미리 좀 풀고 오시면 덜 고생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어느 해인가 한 5주쯤 됐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화성학 3화음부터 못 알아들었다. 장삼도 위에 단삼도를 쌓는 그 순간부터 멘붕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첫 주 딱 끝났을 때 내려가서 사무실에 못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셔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화성학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께는 한번 제안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개인 레슨을 받는 방법도. 근데 그 개인 레슨을 받으실 때도 임용이 뭔지 좀 아시는 분들한테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시면 주변에 있는 작곡가 친구를 최대한 사용을 하셔서 좀 교환 레슨을 하십시오. 여기가 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별별 레스너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별별 레스너들 다 왔다 갔다 오고 예전에 어떤 레스너가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올리는데 보니까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름을 열어보니 제 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블로그에 레슨생을 모집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임용 레슨을 하시려고. 근데 저도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랑 지금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 제가 안 배운 개념들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어떻게 자기가 가르쳐야 될지. 너무 고퀄리티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그래서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희 조교가 모르셨느냐고 딴 카페에다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고 레슨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강퇴를 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레슨비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어찌 보면 사성풀이를 풀어온 작곡가 입시생들은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작곡가 애들한테 사성풀이 같은 거 해보면 피아노로 치면서 확인을 하거나 하나하나 진행 보면서 병행 잡고 이러면서 애를 잡두리를 해요. 저희 말로. 그러면서 작곡 레슨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 아니에요. 임용은. 근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받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교환 레슨을 하시든 아니면 스터디 하시면서 내가 이 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올 테니까 저한테 화성학 좀 가르쳐 주실게요를 하시든 이건 서로한테 다 윈윈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좀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무리 못하신다 그래도 좀 스피드가 나서 4, 5월 정도까지는 화성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느긋하게 만나갖고 입시생도 아니고
느긋하게 만나가지고 막 백병동 선생님 사성풀이 다 하고 병행 걸렸다고 야단 맞으면서 레슨 받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을 좀 아는 친구나 아니면 저 교재를 사용을 하셔서라든가 하셔서 좀 풀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 2월에 뒷페이지에 있기는 한데요. 화성학 끝나고 이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화성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화성학 끝나고 한 1시간 점심 먹고 2시 반부터 4시 반 정도까지 대위법을 할 겁니다. 대위는 16세기 대위하고 18세기 대위를 모두 살펴볼 예정이고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잠깐 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악기, 특강 뭐 이런 거는 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교재가 조금 늦게 나올 거예요. 개강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 이론 교재 한번 만들고 심화 교재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썸노트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긴 안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볼게요 하면서 뛰어넘는 한이 있어도 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합하는 과정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기본 이론 교재에서 얇게 한번 갔다가 심화해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다 보니 막 교재가 수천 개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합치려고 지금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심화 교재도 그걸로 그냥 쓰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려야 될 마지막은 30페이지 밑에 있는 건데, 대학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제가 올해 2019년에 약간 심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법 때문에 강사법 때문에 교수님들이 제 수업을 하셔야 된다고 매우 슬퍼하시면서 그래서 약간 느낌이 나는 대학에서 잘리는 건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지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조금 학교 수업을 나가야 된다는 시간 부담이 조금 줄었었어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 2019년이. 제가 그래서 사람이 한가해졌느냐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더 바빠졌어요, 제가. 그 더 바빴던 이유가 바로 여기 유튜브에 있는 교과서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교과서 총 44권이고요. 그 44권을 넉 달에 거쳐서 혼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 권씩 읽어 나갈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그냥 강의 올라온 업데이트된 순서대로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래서 되려 올해 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모의고사를 적중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몇 페이지에 이 교과서에만 있는 가곡이 시작될 때 몇 박에 장단이 없이 나오다가 어디서부터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교과서에만 이게 있어요 라고 한 게 올해 나왔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필요하다 어쩌다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44권쯤 되면 어느 날은 이래요. 자, 앞에 다 넘기고 30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노래는 이미 다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40분, 어느 날은 2시간 들쭉날쭉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교과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낸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풀어보시면서 교과서를 시간 두시고 천천히 한번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교과서를 사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과서를 뭐 선배나 누구한테 물려받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라도, 그리고 또 다른 뭐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 해요.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좀 덜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걸로 잘 안 되는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장사훈 선생님 책을 100번을 보셔도 올해 시험에 나온 것 같은 어느 동네에서 무슨 탈곡할 때, 타작할 때 쓰는 노래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과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만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학원에서 좀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잘한 짓인가 잘못한 짓인가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청음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이 넘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2차 시험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대학에서 특강 오라 그러면 되게 신이 나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3학년을 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해요. 혹은 2학년이나 3학년. 왜냐하면 네가 임용 볼 거면 나는 너한테 공부를 안 하고 실기를 준비하라고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실기가 부담이 적으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좀 가볍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올해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서 실기랑 병행을 하셔야 된다면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들 좀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실 저희 시창청 선생님이 곧 들어오실 겁니다. 뭐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카페나 어디로 이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질문이 올라올 때라서 질문하시면 저도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되는 대로 뵙게 되면 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임용닷컴에서 화성학하고 시창청음 수업 맡고 있는 김남주고요. 일단 이 교수님께서 화성학 1, 2월 수업을 하시고요. 제가 화성학 3, 4월 수업을 해요. 1, 2월에 다 끝내지 못하신 선생님 3, 4월까지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 1, 2월이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조금 이제 이게 이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과제가 되게 많아요. 8주 안에 한 학기 걸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좀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거를 계속 따라오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약간 더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 싶으실 때 문제 위주로 가는 게 3, 4월이고요. 교재가 또 바뀌어요. 1, 2월 화성학은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해서 선생님들 송무경 선생님 책이고요. 제가 하는 화성학은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고 해서 예종에 계신 허영한 선생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이 악곡별로 나와 있고 악곡이 짧게 나와 있고 이러면서 좀 글이 선생님 서술하게 좋은 글들이 있고 해서 약간 백병봉 선생님이나 뭐 김호닝 선생님이나 이런 책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용에 관련된 책이고요. 임용 공부하시기에 화성학 공부하시기에 이 조성음악 연조분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재하고가 1, 2권, 1, 2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을 푸시면 조금 많이 이제 악곡을 보시면 이렇게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저는 음악 실기학원 때문에 나왔고요, 선생님들. 제가 뭐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로 있는데요. 3단계는 교재가 없이 완전히 그냥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쓰기하고 기출에 나왔었던 거 위주로 이 교수님이 수업하고 내시고 제가 첨삭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첨삭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임영동운전조가 2014학년에 나왔었잖아요. 임영동운전조 나오면 그걸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를 이제 글 쓰는 것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글 쓰는 것도 한번 체크해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선생님 1단계는 1, 2월 연조분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뒤에 해답지가 있어요. 다행히 고맙게도. 그런데 이 해답지가 약간 송무경 선생님 이론가시고 저도 이론과고 이 교수님도 이론과 졸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과들이 보기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론 전공이 아니신 선생님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푼 것도 맞아요 라고 제가 다시 채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때도 뒤에 작곡가 나오시고 하신 선생님들은 그냥 이해가 되시면 안 내주셔도 되는데 내가 푼 건 왜 틀려요? 이해가 안 되신 선생님 내주시면 선생님 풀이도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요때 1, 2월에 첨삭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1, 2월 첨삭을 그냥 내주시면 이해가 되게 제가 첨삭을 밑에다 달아드리고 뒤에 해설지랑 첨삭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해설지는 내 답이 틀리다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 답이 제가 채점했을 때 맞는 거, 뭐 화성학이 이제 일단 정답은 있지만 화음을 보는 거에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진행에 따라서도 그런 걸 이제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성학 2단계는 사실 제가 수업하고 제가 첨삭을 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재가 바뀌는 거고 문제풀이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8주고요. 이것도 밑에도 8주잖아요. 그래서 화성학이 8주 안에 해결이 안 되시는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완전히 바뀌면서 문제풀이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학은 여기까지 이제 2차에 관련된 거 할게요. 여긴 1차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 저하고
그다음 이 교수님 수업은 우리 임용닷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시청청음도 저 사이트에서 신청을 다 할 수 있고요. 화성학도 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국악이라든지 그다음에 피아노 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악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카페가 있어요. 이 교수님 카페 보시면 이제 이 교수님 거에 관련된 거, 제 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밑에 실기학원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이 실기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은 임용닷컴 홈페이지가 아니라 요 카페에 이제 공지가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밑에다 댓글 달으시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이 언제고 뭐 어떤 커리큘럼이 쭉 올라와 있고 선생님이 필요한 게 뭐고 어느 시간이 좋다 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댓글을 다는 순서대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카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실기학원 요 부분을 조금 배너를 이용하셔서 수강 신청 여기서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카페에 공지도 다 올라가잖아요. 요때 수강 신청 언제 시작이다, 실기 뭐 이런 공지들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약간 선생님 지금 피 터져요. 조금. 그래서 지금 특히 2차 준비해야 될 때는 너무 여기가 몰려서 선생님들이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여도 다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2차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개강할 건데요. 뭐 2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저는 실기를 좀 2월에서 3월, 4월 이 상반기에 좀 끝내놓으셔야지 선생님이 요때 오셔서 그냥 상반기에 했던 실기를 쫙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가고 기출 선생님 워낙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선생님들이 실기를 상반기에 안 하고 계시면 하반기에 이제 모든 게 이론도 해야 되고 모든 게 해야 되잖아요. 부담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 조금 끝내놓으시는 게 한바탕은 끝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임용닷컴 실기학원까지 있고 선생님 약간 지금 가이드북 보시면 32페이지예요. 선생님 지역별로 있고요. 17개 지역 중에 실기가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거기 실기 옆에 보시면 점수 있잖아요. 지역 있고요. 경기도 하고요. 전남하고요. 전북하고 충남. 여기만 점수 배점이 다르죠. 다른 지역은 다 30점 만점이고 경기도, 전남, 전북은 4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충남은 나 음악교사 뽑겠다 이거죠. 7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충남이 시창청음이 충남이 청음하고 피아노 범주범창하고 민요 범주범창하고 자유악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자유악기가 악기 관현악과 선생님들이 하기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입시 실기시험 보시러 가셨을 때 입시 같은 수준이래요. 뭐 첼로 있고 바이올린 있고 반주자들 대동해서 다니고 마림바 해도 되고 뭐 이런 수준이라 단소 갖고 가면 단소를 치우고 싶어지는. 그래서 단소는 제가 단소하겠다고 하면 약간 말려요. 그 해에 단소 된 선생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약간 뭐 색소폰을 배우신다든지 다시 아예 충남을 다 보일 거면 다시 배우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관현악과 선생님들이 충남이나 강원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관현악과 있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관악기 하시는, 현악기나 관악기 하시는 선생님 너무 필요한 지역인가 봐요. 그런 거 하신 선생님들이 가시면 굉장히 많이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유학기는 단소는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충남이요. 그 다음에 배점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북은 화성청음도 있고 청음도 있어요. 청음이 2문제예요. 화성청음이 2마디고 뭐 가락청음이 8마디, 2마디인데 하나는 2점이고 하나는 8점이에요. 이제 계산 나오시죠? 그러면 화성청음은 1, 2마디 듣는 거에 마디 채점에서 2점 주겠다 얘기고요. 8마디 1점씩 해서 8점 주겠다. 그럼 실기가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배점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경북 같은 경우. 근데 다른 지역은 배점을 잘 공개를 안 해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청음이 들어가 있죠.
강원도 보시면 청음이 들어가 있고 자유학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유학기의 점수 배점이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 청음 배점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합격자 연수를 하잖아요. 연수 가셔서 이제 선생님이 배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합격 연수에서 처음 배점을 말해주셔. 이거는 교육청에 공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연수에서 말해주신 그 수석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로는 마디 채점인데 마디당 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마디에 음이 4개 있을 수 있고 끝에는 끝나니까 음이 2개로 끝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마디하고 배점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마디마다 배점이 다르고 6점 만점이래요. 그러니까는 강원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6점 만점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점이. 충남도요. 선생님 공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렇게 70점 만점으로 바뀌고 나서는 충남이 17.5점이면 4과목에 17.5점 곱하기 4하면 70점 나오죠. 그래서 17.5점이 배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배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배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제 느낌에는 자유학기의 배점이 더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점을 공지한 지역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평가 기준을 공개한 지역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제 경험상 경기도는 딱 40개 나오기 때문에 음채점이에요. 충남도 평가 용지에 재검, 초검 해서 개수, 마진 개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채점이에요. 근데 서울은 몰라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마디채점이다. 2016학년도에 그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디채점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마디채점을 해도 빵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요. 서울은 약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디채점을 하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할 때 작곡과 청음이 마디채점하고 음채점을 같이 하거든요. 약간 요 해에 뭐 예를 들어 1차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 다음 마디채점 했더니 변별이 안 된다 하면 음채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디채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서울은요. 어쨌든 배점도 이런 거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30점 만점, 40점 만점, 70점 만점에 해당하는 요 실기 점수가 있고요. 2차가 100점 만점에 요 실기 점수 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 시간 옆에 보이시죠? 거기 20점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10점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안이 없는 지역도 있고 지도안이 있는 지역도 있죠.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 돼요. 지도안은요. 그냥 막 몇 번 써보시면 만점 맞추셔야 돼요. 저희랑 이 교수님이랑 저희랑 지금 10시부터 한 9시까지 계속 앉아서 올드보이처럼 이 교수님이랑 저랑 그냥 올드보이처럼 소녀상처럼 앉아있고 선생님들이 30분 간격으로 바뀌면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는 앉아서 밥을 먹으러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군만두도 아니고 김밥을 하나씩 먹으면서 올드보이의 상태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안 다녀요. 그런 상태에 앉아있고 수업 시간을 계속 봐주는 거예요. 지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1차 잘 보고 오시고 그 다음부터 하시면 돼요. 수업 실현하고 지도하는 그 다음부터 하셔도 충분히 잘해요. 그리고 수업 실현하고 지도하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통 0.5점 감점만 됐어요. 거의 만점도 있고 0.5점.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깎이면 안 돼요. 근데 2019학년부터 마이너스 5점도 생겼어요. 수업 실현에서. 그러니까는 수업 실현 기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요 면접하고 지도안하고 수업 실현을 약간 만점에 가까이 맞추시는 게 집에 가서 얼마만큼의 연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건 노력이니까 집에 전지 쫙 붙이시고 수업 지도하는 거 20분 맞춰서 연습하시고 저하고 이 교수님한테 나와서 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가셔서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만점 나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얘네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근 10년 동안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기 만점 맞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실기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요 뒤에 지금 요 옆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70점이나 선생님 지금 60점이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1차 끝나고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예로 들으면 저희 경기도가 집단 토의 하잖아요. 집단 토의 만점도 많아요. 이 교수님 제자 중에 만점도 많으니까 여기는 만점 공략해도 돼요. 근데 실기를 잠깐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이요. 30점 만점이에요. 근데 합격자들의 평균 실기 점수가 20점대 초반이에요.
예, 아시겠죠? 요 정도예요. 그래서 실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기는 계속 연습, 체계적으로 반복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이 교수님이랑 저랑 요 두 줄에 해당하는 거는 해결해 드릴 거잖아요. 그럼 실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실기 선생님들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시창청음 이제 저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팀에 유니스하고 리지 선생님 두 분 계시고요. 성악팀에도 두 분이 계세요. 비아하고 다니엘 선생님. 다니엘 선생님 남자분이시고 비아 선생님 여자분이시고요.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범주범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 노래를 못 하시면 수업 시간에 오셔서 분명히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노래를 안 하시고 이론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음악 시간이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내가 시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선생님, 악곡을 노래하면 내가 노래를 못하고 발성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악곡을 노래하는 것과 초견을 보고 노래하는 건 엄연히 달라요. 악곡은 연습하면 그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수님하고 수업 시간 보면서 계속 둘이 교수님하고 공유하는 게 아이들이 노래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떡하냐 이것 가지고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자신이 없으신 선생님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희 경서도에 유은지 선생님 있고요. 남도민요에 유성실 선생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소하고 약간 대금 있죠. 저희 강원도나 이제 충남을 보려는 선생님들이 대금을 좀 하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 지역도 있고요. 해서 소금하고 대금하고 단소는 김지석 선생님 봐주시고 있고요. 대금 전공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성실 선생님하고 유은지 선생님 뭐 미국도 가시고 지금 흥보가 완창하셨고요. 유성실 선생님 얼마 전에 연주하시고 계속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은 저하고 유니스 선생님, 리지 선생님 지금 계속 박사학위 과정에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임용에 지금 10년 동안 몸을 담고 있을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피아노 팀이고요. 여기가 성악팀, 이게 저고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앞에가 남도민요 하시는 유성실 선생님, 여기가 유은지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직서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저희 실기학원이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실기학원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기학원에 실장님이 계세요. 샤론 실장님이라고 그냥 샤 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실장님이 이게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샤론 분이라고 본인이 비주얼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정하신 이름. 예. 우리 실장님이 성악 전공하셨는데 성악 전공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실장님이 성악 전공을 하셨는데 임용에 한 12년, 11년 정도를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이 교수님 계속 교재 만들 때부터 계속 같이 일을 했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요 기출 영역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1차 끝나고 2차 끝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기출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뭐 나왔어요? 무슨 지역 뭐 나왔어요? 그거를 10년 동안의 자료가 있어요.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여기 가시면 한 번씩 이렇게 프린트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에 뭐 나왔구나, 뭐 캔디 타령 나왔구나, 뭐 나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배점하고 실기에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우리 실기 시험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모든 걸 담당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들 이제 만나보고 싶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내가 지금 체르니 몇 번 수준인데 지금 반주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반주를 초견 반주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요 실기학원 설명회를 1월 18일 날 토요일이 이미정 교수님 수업이 끝나고 5시부터 6시에 1시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오시면 저희가 1월 말에 특강을 다 할 거거든요. 특강 신청도 요때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실기 선생님들 다 오시니까 1대1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수준이 요런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예 처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1년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레슨을 받으셨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기 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특강을 항상 특강한 다음에 개강하거든요. 아니면 개강을 하면서 맞물려서 특강을 하고요. 특강할 때는 기출해요. 저희 딱 1월 16일에 실기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때 되면 기출이 수합이 된단 말이에요. 2020학년도 어느 지역에 뭐 나왔다가 수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강은 기출 나왔던 곡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이 있을 거고요. 저는 시청청음 레벨 테스트는 그냥 제가 잡았어요. 2월 28일. 이때가 화성학이 오전에 수업이 있을 거고요. 화성학 끝나고 레벨 테스트 할 거예요. 이때 그냥 레벨 테스트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기출로 이루어질 거예요. 2020학년도 지역별로 나온 기출로 이루어질 거고요. 가장 어려운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서울하고 경기 보신 다음에 그다음 가장 쉬운 지역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 중간에 충남이나 강원도나 세종이나 뭐 전남이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벨을 나누시고요. 이걸 듣고 그다음에 선생님 초급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급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잘하시니까 그냥 12월에 뵙시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래 하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레벨을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은데 초급반부터 시작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때 레벨 테스트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요게 저희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직강은 무료인데요. 그 인강은 얘가 약간 소정의 유료예요. 그래서 직강을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이때 한번 예정이고요. 제가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 다음 모든 실기 과목은 2월에 개강하니까 카페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시청청음, 그러니까 청음 초급반은 3월 개강인데 3월 4일날 개강할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 임용닷컴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오신 김에 이거 한번 들어보고 가려고요. 제가 작년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냥 문제만 딱 보여줬거든요. 안 했는데 그냥 오신 김에 한번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너무 힘 빼고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 이거 제가 수강생이 지금 12월이니까 서울 지역만 모아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서울 스타일로 드릴게요. 왜 서울 스타일이냐면 선생님 제가 2019학년도 서울 기출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못 외워가지고 오세요. 중간만 외워갖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한 그리듬 나왔어요 외우고 음정을 잘 못 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 조교쌤이 서울을 합격을 하셨는데요. 이 조교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한테 도움은 저희가 이제 청음 들으면 쉬운 지역은 막 외워갖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외워서 이렇게 수업 자료에 너무 귀중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서울 선생님, 제 조교 선생님이 도움은 주고 싶은데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청음 되게 잘하신 선생님이에요. 도움을 줄 게 이제 음개수를 따진 거예요. 제가 음개수 맨날 따지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음개수를 세어봤더니 65개. 8마디에 65개예요. 그 다음에 65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못해요. 지금 서울 하고 계신 선생님이 이 정도라면 한 퍼펙트가 5명, 만점이 5명 정도 나와요. 만점이 5명, 5명에서 한 6명 정도 나와요. 인강도 한 5명, 그럼 한 10명 정도가 만점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5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는데 마이너스 10, 정말 못하시는 선생님이 1마디만 적으라고 제가 하거든요. 1마디하고 8마디만 적으세요. 아니면 1마디, 4마디, 5마디, 8마디만 적으세요. 이러니까 선생님 그냥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일단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요 상태예요. 다른 지역은 요 상태지요. 요 상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만 봐도 알겠죠? 아, 나 많이 낼 거야. 서울이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한 줄에 4마디 적으시고요. 밑에 4마디 적으시고 4분의 4박자라고 알려줘요. 됐죠, 선생님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하셔야 되냐? 음자리표 그리시고 4분의 4박자 쓰셔야겠죠? 4분의 4박자 안 쓰시고 오셔서 한 달 내내 끙끙 앓으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꼭 쓰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연필기보예요. 왜 연필기보냐면 음이 너무 많아서 볼펜으로 하면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연필기보로 바꿨어요. 연필기보고요. 그러니까 마디를 볼펜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연필로 다 그리셔야 돼요. 이걸 계속 지우니까 마디도 볼펜으로 하시는데 모두 연필이셔야 돼요. 마디가 볼펜이시면 채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준비되셨으면 갈 건데 제가 수업을 안 한 상태니까 선생님들 원래 1, 2, 3, 4 카운팅을 해요. 저희가 카운팅을 하면서 1, 4, 1, 4를 적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근데 지금 수업을 안 했으니까 이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선생님 아는 대로 그냥 적어보세요. 가볼게요. 선생님 들려주는 횟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그 다음에 1, 2 한 번, 1, 2 한 번, 1, 2, 3, 4. 됐죠? 그 다음에 3, 4, 3, 4, 5, 6. 그 다음 5, 6, 그 다음 5, 6, 7, 8. 그 다음 7, 8, 7, 8, 끝. 그 다음 1, 2, 3, 4, 5, 6, 7, 8 마무리 한 번. 됐죠? 우린 되게 친절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1, 2 끝, 3, 4 끝, 1, 2, 3, 4 끝,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친절하게 많이 들려줄게 하는 지역이에요. 자, 선생님들 가볼게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뭐 청음을 임용청음을 안 들어보셨으면 그냥 당연히 못 적는 게 맞고요. 예, 여기에서 혹시라도 다행히 음감하고 리듬감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베토벤을 안 닮은 거죠. 귀가 뚫려 있으시면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이거 다 지금 이따가 보셔서 채점 한번 해보시고 한 -5에서 -8 정도 되시면 그냥 8 정도 되시면 내년 12월에 저 파이널 모의고사 때 보면 돼요. 초급반부터 안 오셔도 되고요. 정답이 요거예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65개예요. 그 버전에 딱 맞게 했고요. 65개.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수업할 건 아니지만 이게 다 기출 리듬이고요. 저희가 기출 리듬 이거를 문제은행처럼 리듬을 외워요. 그러니까 서울은 리듬이에요. 서울은 임시표가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도약이 굉장히 심한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간 반음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붙임줄 붙여서 다 지금 연결했잖아요. 그럼 마디의 첫음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이 첫음이 안 들리면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서울은 이거가 이렇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붙임줄이나 쉼표로 연결해서 각 마디의 첫음이나 강박의 첫음을 안 들리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저희가 연습하는 게 이거 있죠. 요런 리듬은 두 박단이잖아요. 빰, 빠, 빰, 빰, 빠, 빠. 두 박단이죠. 이건 그냥 외워요, 저희. 그냥 이렇게 들으면 쉬워요. 이런 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됐었던 게 이거 보이세요? 따다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랑 선생님 요 따단딴 합할게요. 따다다 빠빠빠 합하면 이거거든요. 붙임줄로 합하면 얘랑 합하면 따다다 빠빠빠 이게 기출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연습하기 위해 따다단 따단딴 따다단 따단딴 얘가 이제 초급 리듬이거든요. 이 초급 리듬을 붙임줄로 따다다 빠빠빠 초급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 은행이 이만큼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듬은 그냥 외워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얘 붙임줄이 많으니까 그 리듬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리듬은 이때까지 쭉 외울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12월까지 리듬 외울 게 많은 거고요. 다른 지역은 그 전에 리듬이 끝나요. 수업이요. 됐죠? 그 다음 선생님 핵심은 요거예요. 선생님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5, 6, 7, 8 들려주잖아요. 그쵸? 들려주면 5, 6, 7, 8 듣고 그 다음에 7, 8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7, 8 들을 때 이 미디가 뭘로 연주해요? 쉼표를 연주가 하는 게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이 시부터 연주하죠. 근데 이 시를 첫 박에 그릴 수 있겠죠. 서울은 이렇게 내요. 그래서 서울이 여기가 예비박이 없는 상태에서 첫 음이 쉼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019학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비박이 없었고요. 여기가 선생님 2013학년도에 이렇게 나왔지만 예비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비박 없이 미디로 생틴돼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2018학년도부터 서울이 미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16분 쉼표는 안 나오고 다 붙임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분 쉼표 3개 정도 나와요. 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1, 2마디는 들을만 했었는데 3마디부터가 각 마디 첫음이 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이 정도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기출이거든요. 경기도는 선생님 이 느낌이 다른 건 그릴만 해요. 그냥 정답을 보고 들을게요. 앞에는 그릴만 하고요. 여기만 들어주시면 돼요. 네, 요게 이제 경기인데 선생님 웃음이 터진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기출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외워왔대요. 다른 데는 그릴만 했고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5, 6마디에 그 리듬 조합을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놔서 그러니까 여기를 공략하는데 이거 다 100% 못 들으니 이게 12음이에요. 100% 못 들으시면 솔, 파레, 미도까지는 들어요. 그 다음 아무 음이나 적으세요. 세도 들려요. 세도는 들어요. 그럼 요 아무 음 적었죠? 요거 몰라요. 요 가운데 비워놓고 음 적으세요. 그럼 음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12개에 선생님 12개를 다 맞으면 좋지만 12개 내 수준에 따라서 여기에서 5개라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0.5점이라도 더 얻으셔야지. 요렇게 공략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여기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2개의 대표적인 거 봤는데 차이가 뭐예요? 서울은 템포가 느려요. 예, 그 다음에 도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템포가 85로 굉장히 빨라요. 예전에 95였어요. 지금 느려진 거예요. 85로 빠르고 우리 연습은 90으로 하고 갈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아 들을만 하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텀이 8초로 짧아요. 서울은 텀이 15초예요. 경기도는 텀이 8초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 텀 짧은 8초에 빨리 듣고 적는 거 그러면 선생님들 이 16분 음표에 임시표가 인간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6분 음표에 임시표가 나오잖아요. 16분 음표에 도약은 적어도 없어야 돼요. 근데 16분 음표에 도약을 일부러 내지요. 이런 거에서 변별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는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해요. 16분음표 4개 듣는 것도 하나씩 한 주에 할 거고 이게 도약되는 것도 할 거고요. 이 도약 상태에서 샵이 붙는 거, 플랫이 붙는 거를 파이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다 기출이에요. 선생님들 요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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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요 리듬도 구별할 거예요. 선생님 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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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랑 서울에 얘 볼게요. 얘 딴, 따, 빰, 빠랑 비슷해요. 미디로 들으면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팁이 하나 있거든요. 경기도는 카운팅이 안 돼요. 요건 빠 카운팅이 잘 안 돼요. 여기 카운팅이 되고 중간 카운팅이 안 되고 여기에서 맞아 떨어지고요. 서울은 빰 하고 카운팅이 돼요. 서울은요 잠재적인 카운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우리는 알아요. 다 얘 리듬은 경기도만 나온다. 아까 그거는 경기도는 안 나온다. 이런 건 이제 수업 들으면 아니까 그런 문제은행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이건 서울 기출이거든요. 기출이에요, 선생님들. 다 100% 왜 이런 거죠? 100%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가장 어려웠던 마디. 네.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마디가 기출이고요. 선생님 경기도 2018학년도 보시면 5, 6마디 보이세요? 아까 2019랑 비슷한 그런 조합이죠? 요런 거에서 이제 변별하겠다 요거고요. 요거 있죠? 으따따따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네, 요거는 계속 나와요. 으빠빠빠 빠빠 이거 2016에 이렇게 끝났고요. 2019도 나왔고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건 항상 외울 거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 제가 쉬운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뒤에가 제주도 거 일단 마무리할게요, 선생님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기억해 주시고 뒤에 제주도 거 쉬운 거 있는데 선생님 나는 청음을 지금 못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전 보세요. 대전하고요. 청음이 없고요. 경남도 청음이 없어요. 17개 지역 중에 2 지역은 청음이 없고 모든 지역은 청음이 들어가고요. 선생님 서울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제일 쉬운데 강원도하고 충남하고 충북 잠시 빼고 전남하고 인천은 쉬워져서 인천도 넣을게요. 인천하고 요 정도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들은 어렵지 않아요. 들을만 해요. 근데 선생님들 한 가지는 쉬우면 박자 유출을 시키거나 문제 제시되는 거를 횟수를 줄이거나 요런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때 기억하시면 선생님 제가 청음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우리 민요 선생님이랑 그 저희 반주 해야 되잖아요. 반주랑 성악 선생님들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이때 되면 기출이 나와요. 서울의 기출 뭐 나왔다 하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실기에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때 꼭 와서 개인 상담도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선생님 감사합니다.